개띠의 이 술토, 이 개띠라고 하는 이 술이라는 것은 신, 정, 무 이렇게 이렇게 결합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신이라는 것은 아주 냉정하고 차분하게 구별하면서 구분을 짓고, 이것이 이제 다른 사람한테는 차별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구분한다. 이쪽과 저쪽을 구분한다. 내 편과 네 편을 구분한다. 그 구분이라는 것이 좋은 쪽으로 가면은 창조적인 독창성으로 가는 거고, 그것이 나쁜 쪽으로 간다면 차단과 차별 쪽으로만 갈 수 있겠죠. 어떤 편협된 생각으로 갈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생각에 빠져 있을 수도 있겠죠. 이 신을 갖는 자체로 그 독창성으로 가느냐, 차별성으로 가느냐, 이것이 이제 정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독특하게 더 강해질 수는 있겠죠. 이 신이라고 하는 아주 차가운 금기처럼 이 신이라는 에너지를 갖고 있는 개띠가 나쁜 쪽으로 간다면 치우친 판단 쪽으로 가서 차단을 하고 차별을 하는 쪽으로만 쓸 수도 있겠죠. 이 에너지를 개띠가 어떻게 쓰고 있는지, 그것은 이제 개띠의 개인마다 다르니까 그건 현실에서 이제 살펴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정이라고 하는 성분을 갖고 있다는 것은 열정적인 사람이란 뜻이죠. 열정, 애정, 인정. 개띠가 정이라는 성분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열정적인 에너지를 갖고 있다. 물론 이 가운데의 음의 기운은 저장하는 기운이기 때문에 이 자체로 열정이 넘친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은 이 냉정 에너지가 더 강하게 자리 잡고 있다면 이 열정 에너지는 대단히 감추어져서 나타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어느 시점이 되면은 저 열정 에너지가 튀어나오게 된단 말이에요. 지금 12띠 공부하는 분들한테는 어려운 얘기인데, 대운이나 그 해의 운에서 10년마다 바뀌는 운을 대운이라고 하고, 그 매년 바뀌는 운을 세운이라고 해요. 그 세운이나 대운에서 저 불기운을 끄집어낼 수 있는 운과 만날 때는 그 열정적이고 도전적이고 진취적인 사람으로 바뀌어요. 그러면서 많은 일을 해내기 때문에 사업을 확장한다든가 많은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만드는 힘이 강력하게 작동하면서 일이 번창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또 어느 시점이 되면은 저 정을 불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 정을 음화라고 해요. 음화. 이 음화는 끌고 나오면은 그 음기가 있기 때문에 활활 타오르는 힘이 강력해지지만, 끌고 나오지 못하면은 거의 불이 아닌 물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우리 술씨를 상상하시라고 그랬죠. 술어를 상상하시고, 가을의 끝자락, 한로와 상강이 있다는 것은 뭐예요? 차가운 기운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불기운이 전혀 안 보이잖아요. 그다음에 술씨가 되면은 오후의 끝자락이니까 낮의 기운이 완전히 잦아드는 거니까 불기운이 전혀 보이질 않잖아요. 오히려 어둑어둑해지면서 음의 시간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이 정화라는 것은, 여기에 정화라고 제가 써놨지만 감춰져 있는 정화이기 때문에 항상 이 가운데 음의 기운은 감춰져 있는 기운이에요. 그 감춰져 있는 기운이기 때문에 끄집어내는 운을 만나지 못하거나, 그 끄집어내는 그 인간관계 속에서 사람을 만나지 못하면 저 정화는 거의 물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물기운처럼 감춰져서 차가워 보인다. 오히려 차가워져 보인단 말이에요. 그 개띠가 가을이나 겨울에 태어났는데 태어난 날과 태어난 시에서도 저 불을 만약에 못 끄집어냈다면 그 사람은 몸도 추워하고 마음도 대단히 냉정할 확률이 높겠죠. 그 차분한 일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계산을 하거나 이런 일의 또 분야에는 또 아주 대단히 적합한 적성과 재능이 또 된단 말이에요. 열정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니고, 냉정하다고 해서 무조건 나쁜 것도 아니에요. 그것을 어떤 분야에서 어떻게 활용하느냐의 문제인데, 체질이나 몸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 술토 안에 있는 이 정화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대단히 추워하고 몸의 전반적인 기능들이 약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개띠는 이제 봄, 여름에 태어난, 특히 이제 뭐 뱀달이나 말달 이럴 때 태어난 분들은 저 정화가
빨리 튀어나오기 때문에 근육의 탄력이나 아니면 열을 만들어내는 몸의 어떤 기능이라든가 이런 기능들이 빨리 발달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개띠는 제가 정화를 중심으로 보라고 했잖아요. 개띠는 정화를 잘 보시면은 체질부터 뭐 그 사람이 활동하는 분야부터 성격부터 모두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개띠한테 제일 많은 성분은 이 무라고 했죠. 물론 제일 많다고 해서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결정하시면 안 돼요. 오히려 요 부분, 이 정화를 어떻게 저장하고 어떻게 끄집어내느냐가 제일 개띠한테는 오히려 더 민감하고 중요한 문제라고 했죠, 제가. 요것을 중심으로 이제 운이 결정이 되는데, 현실적으로 개띠한테서 제일 많은 에너지는 이 무라고 하는 에너지예요. 현실에서 일을 추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 무토라는 성분이 있다면 대단히 적극성이 나타나고 시대 감각에 뒤떨어지지 않으려고 꾸준히 노력하는 성실성 이런 것까지 나타날 수 있단 말이에요. 저 무라고 하는 에너지는 상당히 그 젊음을 대표하는 에너지예요. 상당히 팽창할 수 있는 힘이고, 그 다음에 추진하는 힘이고, 그 다음에 적극성이 나타나고, 그러니까 상당히 젊음을 보장하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 힘의 원천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기 사주 내에 저 무라고 하는 성분이 튀어나오면 상당히 적극적이고 시대 감각에 뒤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꾸준히 현실 감각을 키우면서 현실에 적응하는 그런 적응력까지 나타난다고 보셔야 돼요. 그렇게 보면은 개띠의 성향과 재능과 그 힘의 원천이 이 술토라고 하는 성분에서 나오잖아요. 근데 술토라는 성분 자체가 보면은 대단히 완벽한 에너지를 갖고 있네요. 그쵸? 왜 그래요? 이 음의 에너지를 갖고 있으면서 양의 에너지를 감추어 놨죠. 이건 튀어나온 에너지는 아니에요. 감추어 놨기 때문에 어떤 시점이 되면은 저게 이제 튀어나오기 시작하면은 가장 화력이 좋은, 가장 활동성이 강력한 그 힘으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무라고 하는 성분이 있기 때문에 성실하게 자기가 하는 일에 꾸준함을 보일 수 있는, 물론 무라고 하는 성분이 그 추진력과 시대 감각이 있는 만큼 그 기복이 나타나요. 자기의 어떠한 개성이 강하게 나타나는 만큼 그만큼 또 부딪힘, 갈등도 나타날 수 있는 또 그러한 속성도 있어요. 이 무라고 하는 속성은. 자, 그런 것은 앞으로 이제 점점 살펴보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자기 사주 내에서 술토라고 하는 성분을 갖는다는 것은, 물론 우리는 지금 12띠 공부를 하니까 여기 태어난 해의 술토를 가진 개띠를 위주로 보고 있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소띠인데 술월에 태어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토끼띠인데 술월에 태어난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쥐띠인데 술월에 태어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술토 공부를 하셔서 개띠에서만 멈추지 마시고, 나는 원숭이띠인데 술월에 태어났어. 그래도 술토의 기질이 있는 거예요. 들어가는 거예요. 원숭이띠지만 그 사람은 그 술토라고 하는, 이번 시간에 우리가 공부하는 개띠 공부를 하는 그 이유가, 개띠 공부를 한다는 건 결국엔 술토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그 술토 공부를 하셔갖고 내가 술월에 태어났느냐, 술일날 태어났느냐, 술시에 태어났느냐, 개띠가 아니더라도 다른 띠더라도 12띠 여러분이 술월에 태어났느냐, 술일날 태어났느냐, 술시에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개띠의 기질, 공부한 것을 적용을 해보시면 돼요. 개띠 공부를 하셔서 띠에서만 멈추지 마시고 월 일시에 자기가 그러한, 뭐 술시에 태어났다, 나 저녁 6시에 태어났다 그러면은 이번 시간에 우리가 공부하는 그 개띠의 성향이 자기 자신의 마음 상태, 심리 상태에 항상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개띠 공부를 계속해 나가실게요. 자, 다음 시간에 뵐게요.